안녕하세요. 원북 작가 이하림입니다. 하브에커는 20대 시절 여러 가지 사업을 벌입니다. 하지만 계속 실패를 맛보았고 세 번째로 부모님 집으로 들어와 지하실에서 빌부터 살고 있을 때입니다. 어느 날 상당한 부자였던 아버지 친구분이 카드게임을 하러 그 집에 들렸다가 하브와 마주치게 됩니다. 그분은 말합니다. 하부, 나도 처음에는 너하고 똑같았어. 되는 일이 없었단다. 하지만 그 후에 내 인생을 바꾼 충고를 듣게 되었어. 너한테도 그걸 알려주고 싶다. 100% 정확한 건 아니지만 대개의 경우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의 생각은 전혀 달라. 그런 사고방식이 그들의 행동을 결정하고 결과도 결정하지. 너도 부자들처럼 생각하면 돼. 부자들은 집중력이 있어. 그리고 그분은 카드게임을 하러 자리를 떠났지만 그 말은 하브의 마음속 깊이 스며들었다고 합니다. 하브는 그분의 말을 마음에 품고 250만 원을 대출받아 다시 한번 스포츠용품을 파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전에 사업할 때와는 180도 다른 태도로 오로지 그 사업에만 집중했습니다. 부자의 생각을 따라 행동했고 부자가 되겠다는 목표에 전혀 보탬이 되지 못하는 생각은 가차없이 지워버렸습니다. 그리고 불과 2년 반 만에 백만장자가 됩니다. 그는 그 과정에서 사람들의 독특한 심리 과정을 발견했고 백만장자 마인드와 행동 지침을 개발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오늘 소개해드릴 책 백만장자 시크릿에 담겨 있습니다. 책은 1부와 2부로 나뉘어져 있는데 오늘은 그중 일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경제 청사진을 다시 세팅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부유해진 사람들이 한순간에 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반면 자수성가한 부자들은 망했다가도 빠른 시간 내에 다시 그 돈을 되찾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건 각 사람마다 경제적인 자동온도 조절기가 다르게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나에게 1억만 있어도 좋겠다고 생각하고 누군가는 자신이 100억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 청사진은 돈에 관련한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모두 섞여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어렸을 때 받아들인 정보와 경험이 주로 기초를 이루고 있습니다.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이미 돈에 대한 태도를 정하는 걸까요? 아니면 후천적으로 돈에 대한 사고방식을 배우는 걸까요? 우리는 가정에서, 학교에서, 사회에서 돈에 대해 배우며 자랍니다. 어렸을 때 무의식적으로 배운 것들이 프로그래밍되어 성인이 되었을 때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은 자라는 동안 부모님에게 돈과 부자에 대해 어떤 말을 들으셨나요? 돈은 모든 악의 근원이다. 부자는 탐욕스럽다. 더러운 부자들. 돈을 벌려면 열심히 일해야 한다. 땅을 파봐라 돈이 나오나. 모두 부자가 될 수는 없어.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해. 먹고 살 만큼만 있으면 되지. 만약 여러분이 이런 말을 듣고 자랐다면 아무리 부자가 되고 싶어도 마음속 깊이 뿌리 내려 있는 부정적인 무의식 때문에 실패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성공한 부자를 욕하고 부자는 성공한 부자를 존경합니다. 이미 형성된 우리의 무의식이 우리의 생각을 좌우합니다. 따라서 돈을 벌고 싶다면 돈에 관한 부정적인 사고방식부터 바꿔야 합니다. 그 생각들은 주입된 것일 뿐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그 생각들은 사실이 아니라 누군가의 생각일 뿐입니다. 저자는 아내와 부부싸움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이유는 단 하나, 돈 때문이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서로가 돈을 바라보는 시각이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아내에게 돈은 즉각적인 즐거움을 의미했지만 저자에게 돈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수단으로 비축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자는 말합니다. 아내가 돈을 쓸 때마다 나는 우리가 미래에 누릴 수 있는 자유를 갉아먹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반면 아내 입장에서는 내가 그녀에게 돈을 쓰지 못하게 할 때마다 자신의 삶의 즐거움을 빼앗기는 것과 다름없었다. 통계적으로 남녀관계가 깨지는 가장 큰 이유가 돈이다. 사람들이 돈 문제로 싸울 때 실제 문제는 돈 자체가 아니라 돈에 대한 서로의 생각과 계획이다. 즉 경제 청사진이 맞지 않은 탓이다. 저도 신혼 초기에 남편과 경제 청사진이 서로 맞지 않아 남편이 마음고생을 했습니다. 그 당시 저는 부자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지 못했기에 즉각적인 만족을 위해 돈을 소비하는 걸 좋아했거든요. 나중에 돈 공부를 하고 나서야 제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알게 되었고 남편과 함께 새로운 경제 청사진을 그리게 되었습니다. 돈에 대한 개념은 각자마다 다릅니다. 만약 함께 살아가야 할 가족이라면 상대방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왜 돈을 그런 식으로 다루는지 그 뿌리를 파악하는 게 좋습니다.
어렸을 때 돈에 대해 어떤 말을 듣고 자랐는지, 상대방에게 돈이 어떤 의미인지도 물어보세요. 불편하고 어려운 과정이지만 서로 간의 청사진이 맞지 않으면 문제는 계속 발생합니다. 시간을 들여 서로의 경제 청사진을 확인한 후 하나씩 조율해 가는 것이 부를 향한 미래를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막대한 재산과 풍요를 이루고 싶다면 편안한 정도에 머무르지 말아야 합니다. 저자는 경제적으로 편안한 정도의 사람들은 식당에서 가격표를 확인한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돈이 있는 수준에서는 감히 메뉴 아래쪽으로 시선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산층의 사전에서 가장 금지된 단어와 부딪힐 수 있으니까요. 바로 시가입니다. 저자는 말합니다. 호기심이 생겨도 그 음식 가격이 얼마냐고 물어보지 못한다. 그걸 주문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내가 부자라서 좋은 점 하나는 더 이상 메뉴 가격을 살피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가격에 상관없이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먹을 수 있다. 당신의 경제적인 목표가 편안한 정도의 수준이라면 부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부자가 목표라면 지극히 편안해질 것이다. 저도 메뉴판에서 시가라고 적힌 걸 보고 가격이 얼마인지 궁금한 적이 있었는데요. 물어보지는 못했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읽으며 피식 웃음이 나더라고요. 저는 맛있는 음식을 좋아하기 때문에 메뉴판 가격을 살피지 않고 음식을 주문할 수 있는 경제적 부자가 꼭 되고 싶습니다. 책의 2부에서는 백만장자가 되기 위한 17가지 비밀이 소개되어 있으니 궁금하신 분은 책을 참고해 주세요. 여러분이 무의식을 새롭게 바꾸었다면 백만장자 마인드는 금방 습득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한 권의 책은 백만장자 시크릿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